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는 민주당 블루웨이브 영향 때문에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홀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런 가운데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5일까지 현재 $50 선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8만 7천 건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81만 5천 건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으로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랑 약간 비슷한 룩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좀 다른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오늘 너무 칙칙하네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오늘 저희가 좀 앞으로 방송하기 전에 어떤 의상 입을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선물 코너다 보니까 제가 사실 네. 이제 방송 전에 좀 색깔 좀 다르게 가자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음봉 양봉으로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오늘 여러분들 좀 어두운 이제 방송 화면으로 구성하게 돼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자, 여러분들. 네. 자, 조지아주 블루웨이브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블루웨이브는 미증시의 악재일까?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해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웨이브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크게 또 변동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해왕 마스터의 전략들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니 S&P 500은 딱 0.5% 라인 지켜주고 있습니다. 3,7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그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0.78% 상승해서 12,7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3% 떨어져서 50.4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913.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약보합권입니다. 1.228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시세 확인하고 왔고요. 오늘은 글로벌 이슈들 어떤 이슈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막판까지 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에 인준 직후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의사당에서 합동회의가 열렸는데 이 합동회의에서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바이든 당선인은 전체 과반인이었던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그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은 23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이 같은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승인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시민 4명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 의회에서 수치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총리나 독일 외교장관, 프랑스 외무장관 등 SNS를 통해서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가 결석이 됐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와 또 블루웨이브까지 결성된 미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다음 기사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블루웨이브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나섰는데요. 전일 민주당 블루웨이브 임박 소식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부양책이 단기적일지라도 채권 발행을 늘리고 이에 따라 채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서입니다. 이 채권 금리 상승은 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채권 금리 상승과 또 가팔라지는 수익률 곡선은 은행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은행주가 전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4.7%, 웰스파고가 7%,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역시 5%대의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리 상승은 자본 집약적인 기술 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3%,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2.8%,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조 바이든 당선인이 청정 에너지 혁명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앞으로 친환경 기술주들이 거침없이 프리패스로 정책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또 미국 민주당이 대마초 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연준이 앞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전에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양적 완화 종료 선언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또 견고한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현재 수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일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국채나 주택 저당 증권 같은 자산 매입에 대해서 축소 정책이 나온다면 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라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한 신호를 미리 보내야 한다라고 페드의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이 자산 매입 축소를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생했던 긴축 발작이 우려됐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이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하기 전에 좀 깜빡이를 켜주겠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동성이 갑자기 끊기는 게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최소한 이 작은
지금 규모로 자산 매입을 지속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매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년 여름 이후에 강하게 반등한 실물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갑자기 둔화될 조짐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 백신이 지금 대량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준 총재도 2.0%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려면 향후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식 만나봤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소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외신 중에 중요하게 볼 게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사실 오늘 국회를 좀 정령한 사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조지아주, 1번 조지아주 그리고 2번이 어제 회의록 공개에 따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좀 긴급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자, 일단 2번 외신부터 보면은 블루웨이브 완성에 따른 시장이 이제 두 가지로 굉장히 나뉘죠. 자, 어떤 부분이 나뉠까? 자, 1번은 이제 부양이 열린다. 돈이 풀린다. 2번은 뭐냐? 이제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상황이 진전이 나오는 거죠. 빅테크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제 대선 전부터 강조해왔던 빅테크 규제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블루웨이브 완성되면은 이거 열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서 시장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세 번째 외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회의록을 제가 강조했었죠. 네네. 사실 이제 다음날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자산 매입 축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테이퍼링이라고 좀 칭하는데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요, 자산 매입 축소는요, 금리 인상 전에 단행하는 건데, 시장이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는 걸. 근데 이것도 골드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기초적인 부분을 굉장히 설명하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정리를 하나 하면서 이에 따른 시장에 영향이 있는지 종목별로 분석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바이든과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결성에 이어서 연준의 FOMC 의사록까지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들의 상품별 전략들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 코너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당연히 골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골드가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도 1916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그 견조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먼저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 매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매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골드 매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네. 오늘 다 파란색이네요. 네, 일단은 의상도 파란색이고 그러네요. 네. 배경도 파란색이고. 여러분들 계좌는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도로 일단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일단은 차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전일 제가 1940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매수에 대한 측정이 들어가자
라고서 판단을 했는데 이 이탈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골드가 앞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인가? 골드가 지금 상승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결론만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골드가 이제 작년 9월 대비해서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바닥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맹점인데 일단 일봉상 저항 관점은 이탈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근데 시황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시황이. 이탈이 나왔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조지아주랑 관련이 있어요. 조지아주랑. 조지아주에 대한 블루웨이브 완성과 관련이 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매도값은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이제 개장 파동에 대한 포인트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채널에 대한 구성 여건은 한 채널 구성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고점 대비해서 이 채널에 대한 구성은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의심해 볼 만합니다. 지금 단기 고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1920에 대한 매도, 손절 1925.0에 대한 손절은 한번 진입 사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조지아주가 왜 연관성이 없는지 이 부분, 이 조지아주가 왜 골드에 대해서 상방을 이끌지 못하는지, 블루웨이브의 완성이 왜 금값을 상승시키지 못하는지는 앞으로 재정부에 대한 이제 공급 측면, 국채 공급 측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전일 페드 회의록부터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드 회의록. 조지아주는 나스닥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한 번에 묶어 설명해야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 페드 회의록은 일단 금값에 대해서 시장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런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내용이 두 개가 있었죠, 여러분들. 조지아주 상원 결성과 더불어서 회의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록에서 이상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우려죠? 자, 첫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습니다. 첫 테이퍼링. 자, 첫 테이퍼링. 자, 테이퍼링이 뭐냐? 자,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걸 축소하는 겁니다. 채권 매입 축소. 축소입니다. 자, 지금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연준이 1년 한 달에 매입하는 채권 금액이요. 1,200억 달러예요. 1,200억 달러. 그러면은 이 발표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발표하냐면, 야, 우리 연준은 지금 21년도 1월이죠. 22년도 1월부터 채권 매입 축소를 단행하겠습니다 하고서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달러가 수직 상방으로 갑니다. 1년 내내.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급한 거, 발표한 게 아닙니다. 언급한 거예요. 언급한 거. 자, 순서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죠. 1번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2번이 채권 매입이죠. 채권 매입. 금리 인하과 채권 매입을 동시에 했어요. 근데 이 채권 매입하는 금액이 한 달에 1,200억 달러예요. 지금 미증시가 이 부양책과 연관성이 깊은 거는 이 안에 회사채도 껴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일전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회사채. 근데 중요한 거는 시기상으로 일전에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23년도로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23년도, 24년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도표에서 언지를 준 상황인데 그럼 시기상 지금 21년도에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게 작년 12월의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른 거예요, 사실상. 야, 우리 아니야. 돈 더 풀 거야. 라고 누른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볼 거예요. 어제 회의록을 딱 공개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산 매입 향후 고려해야. 이 내용이에요. 어제 나왔던 내용이. 자, 채권 매입에 대한 테이퍼링 노력으로 끝내야. 자, 이거를 딱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원래 난리를 치겠죠. 왜냐? 오, 이제 테이퍼링 하는 거야? 달러가 그러면은 이제 하방이 끝난 거네? 상방으로 수직 상승하겠네? 근데 시작 전에 앵커님이 얘기하셨죠. 일전에 버냉키 의장이 잘못 한번 발언을 해갖고 시장이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13년도에. 연준은 어제 이거를 다급하게 소화기로 꺼버린 거예요. 그 발언이 그겁니다. QE 완화 전에 미리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직 채권 매입을 지속해야 될 시기야.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회의는 첫 테이퍼링이 언급됐지만 채권 매입 축소하는 과정이 언급이 됐지만은 지금 시장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향력 자체는 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당분간은 이러한 발언과 더불어서 채권 매입을 축소할 일이 없으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권 매입 축소할 시기가 아니잖아. 라고서.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자, 지금 달러가 지금 13년도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테이퍼링 발표 시기예요. 달러 그냥 한 방에 가죠. 1년 동안. 이거 찬스입니다. 만약 발표 떨어지면.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지금 달러 부양 정책, 채권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하방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채권 매입 테이퍼링 시작하면은 달러 그냥 상방으로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그때 달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시장이 살아났다는 신호 아니야? 아닙니다. 채권 매입 축소할 때가 이제 시장이 살아났다는 신호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게 금리 인상 전 시기상으로 따지면 2년 전부터 드러나요. 그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이제 매매하는 분들에게는. 근데 지금 시기는요. 테이퍼링을 언급할 시기도 아닐 뿐더러 시장이 굉장히 악조건을 아직도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 현재 유지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걸 시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전일 테이퍼링 처음 언급됐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없다. 이겁니다.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서 채권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려면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 내용을 그럼 시장에 영향력이 없는 걸 회왕은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글로벌 증시를. 자, 지금 넘버원을 보시는 분들께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지금 주식이 왜 올라요? 코스피가? 코스피가 왜? 와, 종목이요. 빨간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왜 오를까? 돈을 풀기 때문입니다. 미국 글로벌 시황이 상한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함에 따라 그죠?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죠. 한국 금리가 지금 0.5%고 미국 금리가 제로금리죠.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일전에 한국 금리가 더 낮았을 때는 미증시가 신고점을 갱신해도 불구하고 살아나질 못하는데 지금 다시 재역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미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계속되니 주식에도 화랑이 계속 될 것이다. 요새 연일 뉴스에서 보면은 코스피 3,200선 도달 가능하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가능한 거죠. 블루웨이브까지 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FOMC 회의록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라는 판단을 누리는 거죠. 자, 일단은 결론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의사록 어제 테이퍼링 언급됐지만 아직 할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달러 상방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인 하방에 대한 요건만 고려를 해야 될 시기고, 제가 금값을 오늘 매도를 든 거는 골드를 할 때 이건 조지아주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한 번에 나스닥 할 때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1925라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왜 블루웨이브가 결성되어도 앞으로 이 골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시만 정정할게요. 네.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는 1920선이고 손절이 1925선입니다. 20선에서 매도하고 매도 진입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이 25라인이다라고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바로 나스닥으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스닥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0.88% 증가해서 12,7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도 나스닥이 최고치를 한번 찍어줄지 기대해보면서 팻말로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수 주셨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많은 분들께서 매수 의견 주시거든요. 오늘 나스닥 매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은 지금 개장 파동은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 타임은 12시 넘어서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23시 20분 흐르고 있는데 개장 파동을 보고서 체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항 파동에 대한 이탈이 좀 시사가 되죠. 지금 단가상 보면은 단기 저항 한번 이탈 가능성이 놓이는데 개장 파동 이용 보세요. 트레이딩은 12시 이후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틱 차트에서 개장 파동이 아직 안 나왔어요. 파동이 형성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단가에 대한 어떤 고점과 저점에 대한 어떤 수급 형태 이런 부분을 취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러한 개장 파동 지금 아닙니다. 예시로 든 거예요. 개장 파동이 12시 이후에 형성될 것이다. 그때 이후에 매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어제 이제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죠. 여러분들 이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어요. 블루웨이브가. 근데 시장에서는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제대로 완성형에 이르렀구나. 이제 로버트가 이제 제대로 합체가 된 거예요, 상황이. 야, 이제 바이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일전부터 밀어붙였던 게 뭐냐면은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인세에 대한 증액. 야, 이거는요, 증시에 대한 악조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악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블루웨이브 완성은요, 악재가 아닌가요? 회장님? 오히려 미증시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서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죠? 네. 근데 두 가지가 바뀌는 거죠. 걸리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호재는 뭐예요? 이제 돈을 풀겠다는 그렇죠. 방안, 밀어붙임. 왜냐면은 대선 전부터 밀어붙였던 게 이제 개인들한테 $2,000씩 지급하겠다라고서 계속적으로 언급했어요. 나 이번에 조지아주 상원 장악하면은 개인들한테 $2,000씩 분배할 거야.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PPT 보면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자.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었어요. 조지아주 전에는. 자, 두석이 민주당에 비해서 적은 상황이지만 사실 법인세 증액은 제가 우려사항이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1번이 어떻게 보면 호재는 뭐냐? 양적 완화. 이제 돈을 배포하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원활한 진행. 자, 2번은 뭐냐면 악재는 이제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법인 세액에 대한 증액. 그럼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시기다. 그러면은 미증시는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판단 어제 상황이었는데 확실하게 결정이 지어졌죠. 이 남은
두 석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블루웨이브가.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므로 앞으로 9월과 같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9월에 충돌이 있었죠. 상원과 하원 계속해서. 왜냐하면 돈 한번 풀라고 예시를 해보면 실업수도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합의 한번 보자 하면은 그래 합의 보자 하고서 딱 했는데 충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해. 바로 하자. 아시겠죠? 자, 근데 조지아주는 일단은 균형, 공화당이 균형이고 이제 민주당이 부양인데 일단은 바이든이 했던 말을 좀 기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제 부양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아주 상원 승리 시 개인이 $2,000 연금 지원 추가 부양책 타결될 수 있다고 조지아주 선거 전에 언급이 됐었어요. 그럼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부양이에요. 즉각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양을 하려면요. 여기서 골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앵커님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풀어야죠. 근데 그 돈이 어디 나올까? 정부한테서 나오죠. 국채 매입? 아, 네. 이제 던져 주셨는데 네네. 이제 여러분들 재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확보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다 빚 아닌가요, 사실? 빚이죠. 그래서 미국 부채가 계속적으로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심각하더라고요. 연준은 자산이 쌓이는데 네. 미국은 정부는 빚이 쌓여요. 네. 부채가 쌓인다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근데 그 빚은 뭐냐?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이 쌓이는 거죠. 시장 상황이. 자, 어제 국채가 1%를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채 금리가. 네, 10년물 금리가.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는데 국채 금리가 왜 1%를 넘어설까? 여러분들. 돈을 이제 풀려면은 재정을 확보해야 되니까 국채 공급량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공급량을 늘리면 어떻게 됐어요? 국채 가격이 다운그레이드 되겠죠. 그럼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블루웨이브에 따른 호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자, PPT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양을 진행하게 되면은 미 재무부 국채 공급을 강화하겠죠.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시죠?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요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영향력이 금값이 달러 값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채권 가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영향력을 뿜는데 금값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당분간. 어디까지? 채권 금리 1.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악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 시 증시 하락 압력을 시사했었어요. 했었습니다. 자, 빅테크 규제는 뭐냐면은 뭐 사실상 그냥 법인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거예요. 미국 이제 증시에 있는 상장되는 회사 압박하는 겁니다. 법인세 인상하고 뭐 규제하고. 근데 이게 바로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게 관건인 거죠. 상원 장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 결론만 얘기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추가 재정 부양 확대로 인한 소비 사이클에 대한 강한 반등. 자, 2번. 블루웨이브를 등에 업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중심의 정책 추진. 3번.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 자,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옐런 의장이 새로 이제 재무장관이 임명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부양 정책에 역행하는 증세 카드를 조기에 꺼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부양하고 맞충돌이 일어나는데
규제를 해버리면 가뜩이나 회사채 사서 돈을 공급해야 되는데 회사에다가 악조건 흐르면 강화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년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지만 이 부양카드하고 충돌하면서까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국과 경쟁 구도 내에서 빅테크를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얘기도 가끔씩 나오죠. 여러분들. 가끔씩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렵다는 거예요. 충돌이 계속 있는데 아군을 찌를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 전에 이렇게 창 들고 대칭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군을 찌를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둘이 겹쳤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앞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풀겠다는 호재에 집중을 하고 악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딱 숨을 죽여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전일 60분봉에 대한 관점으로 이 지지에 대한 이 진입에 대한 코스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노란톡으로 굉장히 강조했어요. 12510에 대한 매수. 이거는요 포지션이요 2000틱에 대한 수익 구간이 창출되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자, 리스크상 지금은 이제 본절을 걸고 아직까지 지켜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매수를 보고 블루웨이브 완성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이 아직은 이런 계단식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상단까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근데 데일리는 달라요. 데일리는 시장이 매수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틱 차트로 옮길게요. 시장 파동, 개장 파동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개장 파동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냐? 개장 파동 드러나지 않은 상황 내에서 아직 지지랑 저항에 대한 여부 자체가 측정이 안 된다. 개장 파동 이후. 자, 지금 30분 개장 들어갔습니다. 오, 네네네. 네. 자, 지금 트레이딩 타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고점을 평가하면은 이제 개장 파동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을 평가하고 그다음 지지에 대한 단가를 측정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면은 오늘 진폭에 대한 결정을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언급 드리는 게 데일리 관점하고 중장기 관점 완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데일리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어떤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가 측정이 들어가야 돼요. 개장 파동이. 과연 어떤 파동을 형성하고 있을까. 근데 지금부터 이제 개장 파동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23시 31분. 지금 현재 차트가 진행 중인데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단기 고점 형성 포인트 나오면은 개장 파동 나옵니다. 그때부터 채널 추세가 그어지고 나서 그 다음 지지에 대한 평가값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매수를 든 이유는 어제 조지아주 달성했잖아. 자, 60분 봉에서 채널 구성 지지 파동 이루었잖아. 그럼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호재일 겁니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넘버원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일 코스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좋다 이거예요. 여건이.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응원했었어야 돼요. 내가 종목을 쥐고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제발 이겨라. 근데 이거 조지아주가 뭔데? 이러면요. 다음날 갑작스럽게 이제 하방폭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관심사가 없어버리면. 앞으로 이런 많은 내용,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정보를 전달을 드리는 시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미증시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죠. 여러분들. 상승 중이에요. 일단은 고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은 잠시만요. 열리는 구간은
예. 12,800포인트까지도 열리네요. 12,8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도 열리는데 이제 고점 포인트를 어디서 지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는 보면 힘들어진다 진짜. 왜냐면 상단 도달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앞으로 이 도달 구간 범주에 들어갈 때까지 13,000포인트 도달할 때까지 매도를 봐버리면요. 이제 확률적으로 손익비 구성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부분 명심하시고 오늘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회의록도 있었고 조지아주도 있었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모두 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의록 내용만 점검하더라도 2~3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보면서 자료 보면서. 자, 이런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내일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이 12,8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장 개장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 S&P 500은 0.8%, 그리고 나스닥이 1% 이상 갭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신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지금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은행주가 오늘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에도 좀 이런 부분들 영향 미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3대 지수 강하게 출발해준 가운데 다른 상품들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거의 다 지금 상승 전환한 상품들이 있죠.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0.78% 상승해서 3,76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1% 넘는 상승률 지금 상승폭 키워가고 있죠. 12,7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0.68라인까지 올라와준 상태입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39% 상승해서 1,915.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여전히 약보합권입니다. 1.228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 장 참 재밌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12,800포인트까지 거의 지금 도달할 것 같거든요. 지금 나스닥 한번 다시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네네. 한번 보기 전에 네. 제가 어제 했던 얘기를 좀 강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오전에 이제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 시장에 대한 상황 이제 속보를 한 2시간 정도를 읽어요. 읽기만 2시간을 합니다. 아침마다. 자, PPT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제. 자, 블루웨이브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성되면요. 지금 차트가요. 민주당이 두석 승리 시 이런 그림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서 제가 평가를 했어요. 이건 공화당 승리 시예요. 공화당 승리 시.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해외 선물은요. 차트만 제대로 봐도 돼요.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분들은 FOMC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페드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차트에 답이 다 나온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영향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보는 산업군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가격을 보는 이유는 지금 채권에 대한 시장이에요. 채권 매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책도 추천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 시나리오를 이렇게 점검을 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지아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했다면은 한석이라도 차지를 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한 조정대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이제 완전히 이제 변곡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라 힘들게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평가예요. 앞으로 올라가겠지만. 근데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반등이 올리기 더 쉬운 구간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조지아주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 네. 자, 나스닥 차트 네, 맞죠?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차트. 자, 와, 제가 정말 빠르네요. 보던 게 이 네.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60분 봉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그렸던 방향이요. 이 부분이었죠. 딱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끊기고 눌리고 갈 것이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시겠죠? 방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실시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슈팅이 나와버리네요. 너무 예견된 거예요, 상황이. 근데 혜왕님, 저는요 중장기로 먹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여기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가 손절이 짧거든. 리스크가 감수가 되는 구간이에요. 감수가. 손익비 구성만 보더라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버리는 구간이 확보가 돼버리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저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이건 데일리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장기 모멘텀하고 데일리 모멘텀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데일리 모멘텀에서 이제 고점 형성 파동이 나올 거예요. 시간상. 지금 도달했네. 단기 고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단기 고점. 포인트. 12,800포인트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800포인트 도달했으면은 지금 이 지지가 형성이 된다. 이제 눌림군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 다음 지지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자, 이제 2포인트가 나오네요. 어디에요? 12,700포인트입니다. 이 구간대 RSI 하방 끌어내릴 때 그때부터 매수 재진입이 대응 들어가는 구간이다. 형님, 매도 가능한가요? 보지 마세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기부터는. 개장 파동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장 파동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개장 파동입니다. 개장에 대한 파동 채널 구성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2포인트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세를 노려야지 정석에 가깝다. 파동에 대한 진입이 제대로 형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어설프게 대응하지 마시길 권유드려요, 여러분들. 12,800포인트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도달했죠? 그죠? 도달했죠? 네, 지금 단기 1분 고점이에요, 전에. 단기 고점. 네네. 여러분, 단기 고점. 그럼 지금 진입 구간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게 어디 사인이 나오나요? 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2,700포인트까지 봐야죠. 대기를 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지금 말씀하는 대로 차트가 1분 봉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여기 보고도 뻔해요, 상황이. 그러면요, 지금 매도세 노려도 되나요? 그럼 회원님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여기 매도세 이거는요 하나의 실현 가능성이에요. 실현 가능성. 가장 좋은 포인트.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수로 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손익비가 제일 구성되는 여건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매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골로 갑니다. 왜냐? 이 시황이 따르기 때문에 이 슈팅이 상방으로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기다려보라는 거야. 기다려보는 거. 좋은 이제 매수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자, 노란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드리고 제가요 정말 열심히 이제 기준점을 잡으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게 간단해요. 투자는 무엇인가? 수요가 많이 몰리는 쪽이에요. 수요가. 주식도 똑같잖아요. 앞으로 이 주식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면 선취를 잡은 사람이 승리를 해요. 수요가 많이 몰릴 것. 이거를 예상하는 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넘버를 통해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해왕 마스터님이 정말 이 방송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공부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막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2,700포인트까지 오늘 조정 오면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